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일본 현지에서도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3.1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들이 일본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규정하며 미래를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온화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한국에 협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은 분명히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위해 손을 내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투 트랙 외교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향해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일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하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 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에 대응해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간 문화산업을 비교하며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됐다며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고 우리 문화예술은 오히려 일본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드라마가 연속 홈런을 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간 한국을 만만하게 본 일본인들을 향한 일침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며 마지막 공식 행사인 만큼 작심했다는 게 느껴진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이 일본을 참교육하기 시작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웃나라가 미래지향이라는 말을 꺼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웃나라의 여론을 보면 징용공에 대한 변제는 이웃나라 정부의 책임으로 하면서 일본 측에는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있다. 우리로서는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 측의 의무는 다했으니 여기에 새로운 조건을 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인정하면 새로운 불씨를 껴안게 된다. 배상 문제가 모든 행정행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애초에 논외로 봐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제 와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본심은 별개임이 분명하니 일본이 지금의 냉철한 수로 자세를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위안부 문제는 미국을 중개로 해서 합의된 것을 당신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하신 거잖아요.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척 난처하겠지만 당시 미일에서 땀을 흘린 두 사람이 현재는 미일 일이니까요. 어째서 이렇게까지 엄격한 대응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나라는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레이더 조사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불쾌한 자세에 대한 대응입니다. 매번 아슬아슬하게 도발하고 있는데 동맹국을 상대로 취할 행동인가?
이젠 직접 주고받고 하고 싶지 않아요. 미국이 협조하라고 한다면 마지못해 협조하겠지만요. 그들이 위안부 문제를 뒤집어 놓고 입회를 해준 미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이 기회로 미국에 일본에 대한 협력을 부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 스스로 한일 관계를 이렇게까지 꼬이게 해놓고 덕분에 한일 관계 복원은 현 세대의 책무가 됐다. 이미 대화의 공이 발밑에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의 리액션이 없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 제일. 또한 관계 개선은 한국의 책무이고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가장 초조한 사람은 바로 한국 국민일 것. 결국 이 사람은 임기 동안 적을 늘렸을 뿐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서로 미워하는 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뻐하는 것이니까요. 북한에 대해 일본도 한국도 함께 미사일 실험을 항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현 상황을 보면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전투입니다. 중국의 세뇌된 정치인들이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것은 중국이 기뻐할 일입니다. 대화가 끊긴 원인을 부른 것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국제법 위반 문제를 되풀이하면 국가 간 제대로 된 대화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사람을 무한으로 요구하고 나무라지? 이래선 상대와 미래지향으로 성의를 가지고 의논할 수 없게 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으킨 전쟁에 대해 국제사회 여러 나라가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일본 비판만 되풀이할 뿐이다. 역시 한국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선 반전 행동을 취할 까닭이 없다는 건가? 어차피 용일에 불과하다. 한국과 협력해도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뿐 백해무익하다.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불허한다고 대선에서 떠도는 정도니까요. 진정 일본을 적국으로 보고 있다면 경제 부품 금융까지 포함해 일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품도 조달해보라고. 국가 간 약속을 어기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며 일본 세금으로 만든 재단에 돈을 횡령한 모든 것은 문 대통령의 반일 정책으로 나온 일입니다. 재임 중 해결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는데 그 실책의 대가를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망쳐놓고 뻔뻔하게 입을 놀리는 거냐? 그만 좀 해라. 일본인은 이제 한국의 본질을 알았으니 혐한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건 고맙다고 해야 하나? 지금까지 청와대로부터 나온 일침의 메시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